안녕하십니까. 축농증과 비염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죠. 저도 알레르기 비염을 알아봤기에 그 고통과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쉽고 확실하게 고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놀랍게도 이 둘을 한꺼번에, 그것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특효 처방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차차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 방송을 끝까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축농증과 비염 처방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원인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 세상에서 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질병이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지금껏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먼저 축농증과 비염이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농증은 이 동양의학에서는 폐에 생긴 열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누런 콧물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는 차가운 공기가 이 폐와 기관조로 들어왔을 때 콧물인 진액을 분비해서 이 사기를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우리 몸의 본능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콧물이 누런색으로 바뀝니다. 인체가 열을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백혈구가 함부로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자, 이렇게 폐 개통과 폐가 지배하는 코에서 열이 생기면 콧물이 건조되면서 누런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축농증으로 누런 콧물이 나올 때 이를 폐열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 폐에 열이 과도하게 많이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염은 맑은 콧물이 흘러내리니까 폐가 냉해서 그런 걸까요? 자, 이거는 해석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비염은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니까요. 폐에 열이 차면 몸은 본능적으로 환부에 수분을 공급해서 이 열기, 불을 끄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간경화가 만성화되었을 때 생기는 복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경화가 오래 진행되면 이 간에 열이 발생합니다. 이를 식히기 위해서 이 뇌는 명령을 내려서 간으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럼 그 수분이 간의 열을 식힌 후에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면 그것이 바로 복수가 차는 것이죠. 그래서 간에 복수가 찼을 때 이를 과도하게 빼면 오히려 열을 만들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간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생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놀라운 인체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코는 폐의 말단 조직입니다. 그래서 폐에 열이 차면 이 코에도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간경화로 복수가 차듯이 이 코 속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콧물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비염 증상이죠. 그래서 콧물 비염이 심한 분들의 맥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폐열이나 폐의 미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축농증과 비염 근본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축농증과 비염은 원인이 폐열로 인한 것이 아주 많으니 이 폐열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증상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침법이든 아니면 한약이나 민간요법을 적용하든 일단은 폐열을 내리는데 모든 영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침법이나 한약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은 최고의 민간요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만으로 딱 이 10일 만에 증상을 해소한 사례를 짧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87나라 카페에서 건강 관련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전에 축농증으로 카페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비타민C와 블루베리 식초와 어성초즙을 먹고 거의 괜찮아졌습니다. 병원 도움 없이 이렇게 치료한 건 처음이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성초즙입니다. 어성초는 폐로 들어가서 폐열을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어성초는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처럼 폐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혹시 폐로 귀경하니 폐가 약한 체질만 좋은 게 아닐지 걱정되는 분들이 있겠죠. 자, 어성초는 비린맛이 나는데 참고로 비린맛은 폐에 작용하는 맛입니다. 폐를 도와주는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폐가 강한 체질은 해로울 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해롭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어성초는 폐가 강한 체질에 더 좋습니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폐가 강하고 이 간이 약한 체질이니 어성초는 대부분 국민이 잘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성초를 일일이 구해서 달여 먹는 게 너무 번거로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농도로 어떻게 달여야 하는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은 이 팔체질 모래 순편안에 있습니다. 폐의 건조함을 날리고 촉촉하게 해주며 폐의 열까지 내리는데 매우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팔철나라 카페에 순편안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경험 사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걱정은 어성초는 부작용이 전혀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성초는 독이 없어서 다른 약재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장이 냉한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장복해도 장이 점차 냉해져서 변이 물러지거나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대추, 태양인 금체질이면 약숙도 따뜻하고 체질에 맞습니다. 그리고 어성초는 소화를 조금 힘들게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추와 백추를 추가해서 달이시면 속이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성초에 어떤 방법을 더해주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한국인은 간이 매우 약하고 폐가 매우 강한 체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화를 잘 냅니다. 또 폐가 강해서 이 목소리는 크고 높죠. 이게 비염과 축농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자, 혈액은 이 간에서 저장되는데 간이 약해서 혈액이 부족해지면 이 간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간열이 폐로 옮겨가서 축농증과 비열의 원인은 바로 폐열,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비타민C와 블루베리 식초를 함께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덤으로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는 효능도 탁월합니다. 특히 비염은 면역 기능 저하와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으니 이 비타민C와 식초가 더 좋습니다. 앞에 사례분도 이 비타민C와 식초를 같이 드셨죠. 자, 또한 간혈을 만들면 이 간에서 열이 나지 않습니다. 간열을 만들어서 열이 나지 않는 것도 근본 치료가 되겠죠. 이럴 때는 두시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과 경험 후기는 87나라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축농증과 비염은 폐열로 발생하는 것이며 폐열을 내리는 매우 좋은 식품이 어성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성초를 대신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게 순편안이라는 것,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대추, 쑥, 백출 등을 첨가할 수가 있고, 또 보조적인 방법으로 비타민C와 블루베리 식초, 두션이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제품은 영상 속 제품 보기,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아니면 87나라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